자, 첫째 항이 50,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 AN에서.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는 AN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N 그리고 플러스 상수인데 여기에 1을 대입했을 때 첫째 항이 50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53. 그래서 일반항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요. 첫째 항부터 30항까지의 각 항의 절대값의 합이라는 게 뭐냐면 얘가 양수일 때는 그냥 더하면 되는데 음수일 때는 부호를 바꿔서 더해줘야 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언제 음수가 되는가? 그러면 즉 3n이 53보다 커지는 상황이니까 얘는 3으로 나누면 17점 얼마 이렇게 되겠죠. 즉 18항부터 음수다. 자, 그럼 봅시다. 1항부터 17항까지는 어떻게 하자? 1항부터 17항까지는 그냥 더하자. 왜? 다 양수니까. 그 다음에 18항부터 몇 항? 30항까지는 다 음수예요. 그러니까 다 부호를 바꿔줘야 되니 이것들은 빼기를 해서 플러스로 만들어주자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계산할 건데 자, A1부터 A17까지는 그냥 시그마 쓸게요. K는 1부터 17까지 AK인데 얘는 지금 빼야 하는 거는 18항부터 30항까지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시그마 계산을 할 때에는 1항부터 계산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고쳐줄게요. 얘가 빼기 괄호하고 1항부터 30항까지라고 쓰자. 그 다음에 없는 거를 더했으니까 다시 뺄게요. 18항부터 더해야 하는데 1항부터 17항까지를 쓸데없이 더한 거야. 그러니까 1항부터 17항까지를 빼달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좀 올려놓고 자, 시그마 K는 1부터 17항까지 얘가 여기에서 지금 빼기 하면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기니까 2배. 자, 그 다음에 빼기 시그마 1항부터 30항까지 AK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AK를 직접 넣어도 되지만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등차 수열의 합공식 바로 쓸게요. 2 곱하기 자, 2분의 항이 17개죠. 그 다음에 첫째 항이 50이니까 2A 2 곱하기 50 100 더하기 n-1의 공차. 자, 공차가 마이너스 3 먼저 쓸게요. 그리고 n-1은 16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고 빼기 그 다음에 2분의 얘는 30항까지죠. 그 다음에 2a 더하기 n-1의 d.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얘가 답이 돼요. 자, 이차함수 fx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것이 다음 세 조건을 만족한다. 자, f0은 마3 일단 이거는 y절편이죠. x가 0일 때 즉 c값을 나타내니까 fx는 ax제곱 더하기 bx 빼기 3이다. 자, 그리고 이 순서대로 등차,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즉 등차 중앙, 등비 중앙 쓸게요. 자, b분의 1의 2배는 a분의 1과 c분의 1을 더한 것과 같다. c의 제곱은 a와 b를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식을 일단 두 번째 식이 분수니까 여기에 a, b, c를 곱해 볼게요. a, b, c를 곱해 보면 아니다. 그냥 우변만 통분을 해보자. a, c분의 a 더하기 c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곱하면 자, 2ac는 b의 a 더하기 c와 똑같다.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할 건데 c가 마이너스 3인 거를 써버리는 게 좋겠죠? 자, c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마이너스 6a는 b의 a 빼기 3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6a는 ab 빼기 3b인데 ab가 c제곱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c가 마이너스 3이니까 9 빼기 3b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3b 마이너스 6a가 9다. 3을 나누면 b 마이너스 2a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하고 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아까 a, b는 c제곱이니까 9 이렇게 돼 있었죠? 두 개 연립하시면 돼요. 자, b는 2a 플러스 3이다. 그러니까 얘 여기다 연립하게 되면 a에 b자리에 2a 더하기 3을 넣고 는 9니까 빼기 9는 0.
자, 2a제곱 더하기 3a 빼기 9는 0. 제가 1, 2, 3, 3. 얘가 6이고 3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a는 마3 또는 2분의 3인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2분의 3이겠죠. 뭐 이어서 쭉 계산하시면 돼요. b값 나오고 그러면 이제 a, b, c가 다 나온 거니까 fx에다가 x자리에 2를 대입하. 자,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tn이 이렇게 약속이 됐어요. 자, 근데 t4 그러면 이건 n자리에 4를 대입하는 거니까 t4는 a1 빼기 a2 더하기 a3 빼기 4 a4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 등차 수열이라고요? 이거는 공차의 마이너스 값. 왜냐면 n 플러스 1항에서 n항을 빼면 공차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반대로 뺐으니까 마이너스 d.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d. 이렇게 귀납적 정의를 활용을 하자고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d.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어. 2d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t5. t5는 자, 우리가 지금 t4를 마이너스 2d라고 했죠. 거기에 다섯 번째 항이 더해지는 걸 거예요. a5가. 자, 다시 이거를 한 번 더 써주면 t5라는 것은 a1 빼기 a2 더하기 a3 빼기 a4 더하기 a5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가 아까 t4 마이너스 2d라고 구했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d 더하기 a5는 a 더하기 4d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2d가 된다. 이게 바로 a3항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니은은 참이다. 자, 디귿은 t2에는 등차 수열인가? 그러면 t2, t4, t6 이런 것들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t2는 위에 써놓은 거 활용할게요. 여기까지 더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d다. 자, t4는 여기 이거 두 개가 더 더해지는 거니까 이 두 항이 더하고 빼면서 마이너스 d가 하나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d. 자, 그 다음은 뒤에는 플러스 a5 빼기 a6 역시 마이너스 d가 하나 더 더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3d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 첫째 항이 마이너스 d고 공차가 마이너스 d인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게 확인되고 그러니까 디귿 참.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O 위에 두 점 A, B가 있다. 점 A에서 원 O와 접하는 접선 L과 선분 AB, 이건 현이죠. 접선과 현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18도이고 선분 OB 위의 한 점 C에 대하여 삼각형 OAC의 세 내각의 크기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세 내각 중 가장 큰 내각의 크기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중학교 때 배웠던 원의 성질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얘가 접선이 있죠. 이때 점에서 현을 하나 그어요. 그러면 이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이 보이죠. 우리가 이거를 접선과 현이 이루는가 줄여서 접현각이라 부를게요. 이 접현각은 이 접선과 현 사이에 있는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하고 똑같다 라는 게 원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x라면 여기 크기도 x다. 이게 첫 번째 성질.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은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죠. 자, 중심이 있어요. 이랬을 때 여기 두 점에 대한 중심각 그리고 이 두 점에 대한 원위의 다른 점을 찾아서 여기를 원주각이라고 했을 때 원주각 크기의 2배가 중심각이다. 네, 요거 두 가지를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내가 찾고 싶은 게 OAC 세 내각의 크기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OAC 삼각형, 요 삼각형의 세각에 대한 정보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림을 좀 확대를 해보고 일단은 접현각 보이시죠? 여기 현과 얘는 접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 18이고 그러면 중심각은 2배에서 36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OAB라는 삼각형을 보세요. OA와 OB는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똑같아요. 이등변 삼각형이란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요 B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180도에서 36도를 빼면 144도죠. 반 나누니까 얘는 72도예요. 자, 그러면 요 전체도 72도기 때문에 요 각은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는 72도보다 일단 작아요. 그 다음에 요 각을 베타라고 할게요. 얘는 여기에서 요 삼각형의 외곽이죠. 요 삼각형의 외곽이니까 72도에서 요만큼 더한 게 베타예요. 그래서 베타는 72도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베타가 가장 큰 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36도가 알파는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36도와 알파와 베타가 뭐를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잖아요.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서 확인하셔야 돼요. 자, 알파 그리고 36도 베타 이렇게 되는 상황과 또 다른 상황은 36도가 가장 작고 알파가 중간인 것, 베타가 가장 큰 거는 변함이 없다고요. 자, 그러면 세 각의 크기가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여기서 등차 중앙 36도의 2배 72도는 알파 더하기 베타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알파의 2배, 2알파는 36도 더하기 베타다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OAC 삼각형의 알파와 베타와 36도가 세 내각이기 때문에 이거를 더하면 180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라는 거죠? 144도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가 72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알파 더하기 베타는 144도와 얘를 연립하시면 돼요. 그러면 2알파는 36도 더하기 베타 대신에 144도 마이너스 알파를 넣을게요. 그러면 얘는 3알파는 얘를 더하면 100 얼마죠? 180도죠? 네, 그래서 알파는 60도다. 근데 가장 큰 거를 물어봤으니까 가장 큰 거는 베타죠? 베타는 다시 144도에서 알파 60도를 빼달라. 그래서 정답은 84도 5번이 되는 거예요.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SN이 800보다 작을 때, 자, 우리 지금 등차 수열이고 등차 수열의 합은 첫째 항과 공차 가지고 표현 가능하니까 SN을 바로 구할게요. 2분의 n, 그 다음 첫째 항의 2배 더하기 n-1의 t. 네, 이렇게 쓰고 얘가 800보다 작다라는 얘기죠. 자, 이를 여기 분모 분자에서 약분이 되니까 약분을 하고 나면 얘는 마이너스 2n 그 다음에 플러스 a 더하기 2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우변으로 이항을 할게요. 마이너스 2n 제곱 이항하면 2n 제곱 되고요. 플러스였던 게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n 그리고 더하기 800 우변으로 이항했으니까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지금 좌변을 보면 n에 대한 2차 함수처럼 표현이 되었는데 정확하게는 함수는 아니에요. 2차 함수는 아니에요. 왜냐면 모든 n에 대하여 가능한 게 아니라 n은 자연수 1, 2, 3, 4 이런 값들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일부분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뚝뚝 끊어진 어떤 상황들일 텐데 근데 어쨌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얘가 뭐가 되어야 한다? 항상 0보다 크다를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일단 대략 그래도 정확하게 찾아보면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죠? 얘는 n이라고 쓸게요. 2a분의 맞비 하니까 2분의 a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자연수인 값이에요. 근데 만약에 a가 1이라면 a도 자연수니까 a가 1이라면 얘는 2분의 3 이런 식이겠죠? 그럼 이제 a가 커지면 얘가 점점 커지니까 가장 작은 상황이 얘가 2분의 3일 때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1은 왼쪽에 있고 2는 오른쪽에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어차피 이 상황에서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얘가 이 사이에는 어떤 정수인 점들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다를 성립해야 돼요. 근데 a가 만약에 2면 2분의 4, 2. 얘가 딱 정수인 점이 여기 축에 딱 놓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다를 성립해야 되는데 그냥 결국 꼭지점이 포함이 되고 있으니 포함이 될 수도 있으니 안 될 수도 있는 거지만 될 수도 있으니 얘가 그냥 모든 2차 함수에 대하여 항상 0보다 크다를 성립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안 돼요. 얘는 이 순간 0이 되니까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하고 이 경우가 바로 뭐다?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다. 자, 그럼 판별식은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얼마죠? 4, 2, 8에 6,400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0보다 작다. a 플러스 2의 제곱이 6,400보다 작다. 그러면 어차피 a가 자연수가 a 플러스 2도 자연수니까 이 큰 뭐죠? 가장 큰 이쪽 경계만 찾아볼게요. 자, 80의 제곱이 6,400이죠. 그러니까 a 플러스 2는 80보다
작다가 될 거예요. 물론 A는 1보다 커나 같은 값이니까 3보다 커나 같다. 근데 어차피 우리는 A의 최대값이 궁금하니까 이쪽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는 뭐보다? 78보다 작다. 그러면 77. 자, N개항으로 이루어진 등차 수열이 세 조건을 만족시킬 때 다음 값을 구하여라. 자, 처음 4개의 합이 26이다. 자, 그러면 처음에 하나, 둘, 셋, 4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4개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다 합쳐서 A1부터 AN까지 총 N개예요. 근데 이 합이 260이다. 자,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공식 구할 때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A1과 AN의 값을 더한 거는 A2와 AN-를 더한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 왜? 여기에서는 D가 더해졌고 여기에선 거꾸로 갈 때 D가 빼지는 거니까. 그래서 4개가 나왔지만 결국은 우리는 첫 항과 끝 항의 합이 결국 똑같은 게 4번 더해졌구나. 그래서 26 더하기 134를 4로 나눈 게 이게 바로 첫 항과 끝 항의 합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일단 그냥 계산하면 4분의 얘가 160, 40이죠. 그러니까 합공식 2분의 n 그리고 첫 항과 끝 항 했을 때 2분의 n 그리고 첫 항과 끝 항의 합이 지금 40, 얘가 260이다. 약분하니까 얘가 20, 다시 약분하면 13, n은 13이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의 원리를 잘 알고 있어요. 자, 5개의 실수 A, B, C, D를 적당히 배열하여 공비가 1보다 큰 등비 수열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 얘가 하나, 둘, 셋, 넷, 5개를 배열하는데 중요한 거 적당히 배열했다는 거는 지금 얘네가 순서대로 배열된 게 아니라 이 5칸에 A, B, C, D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공비가 1보다 크다? 갈수록 이 항의 값이 커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가조건을 보면 양변을 제곱하면 이 제곱은 CD, 즉 C와 D의 중항이 바로 2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2가 가운데 있고 C하고 D가 누가 큰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 CED, 물론 얘가 사이에 이렇게 뭔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연달은 3개가 아니라 2칸씩 건너뛰어도 등비중항 만족하니까. 근데 어쨌든 순서만 그냥 나열을 해보면 D가 작은 경우에는 D, E, C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면 나는 나눈 거죠. 나눈 거는 지금 몇 칸 띄어샜느냐에 따라서 공비의 몇 제곱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하고 E가 만약에 한 칸 차이가 난다면 C하고 D도 한 칸 차이가 나야 한다. A하고 E가 만약에 이렇게 놓여 있었다면 여기 한 숫자가 더 있고 그러면 이렇게 R이 제곱 2번 곱해진 걸 테니 C에서 D도 C하고 D가 어디에 놓일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이에 하나가 더 있어서 2칸을 건너뛰어 세는 거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A, E, C, D 중에 지금 C, E, D가 표현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조건에서 이제 첫 번째 경우를 보면 얘 D하고 C는 이렇게 2칸의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보세요. C에서 D로 가는데 R을 제곱 곱하는 거예요. 그럼 A에서 E를 갈 때도 R을 제곱 곱해야 되니까 이 앞에 A가 놓여야 한다 이 뜻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다시 C하고 D, 얘는 C하고 D, D에서 C를 갈 때 R을 제곱한 거니까 다시 화살표를 다시 써줄게요. D에서 C를 갈 때 R을 제곱한 거니까 2에서 A로 갈 때도 R을 제곱해야 돼요. 그러면 2에서 2칸을 건너뛰어서 여기에 A가 놓일 거다 이런 얘기라고요. 자, B의 위치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사이에는 우리가 2칸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끼어들 수가 없으므로 요 맨 앞이나 맨 뒤에 B가 와야 하는데 자,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으니 첫 번째 경우는 B가 여기 와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경우는 B가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시 이 사이는 얘가 2칸 그리고 얘가 2칸 그리고 얘네들 사이는 간격이 똑같아야 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이를 삐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B는 요 맨 앞이나 맨 뒤로 가야 되는데 A보다 B가 커야 하므로 여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두 가지가 나왔지만 어찌됐든 B는 둘 다 맨 끝에 5번째 항이어야 한다. 그래서 답이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자, 643번. 이 문제는 쌤이 만약에 등비 수열을 이루는 이런 수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적당히 같은 개수로 묶은 거, 만약에 두 개라고 하면 두 개 묶은 이 아이들의 합들도 여전히 등 비수열을 이룬다. 물론 원래 수열이 등차일 때는 얘네들도 등차, 얘네가 등비일 때는 얘네들도 등비를 이룬다라는 거를 이미 알려줬고 우리 이걸 쓰고 있었죠. 그거를 그냥 보여주는 증명이에요. 자, 지금 얘는 n개씩 쪼갠 거죠. 자, 1항부터 n항까지, 그 다음에 n 플러스 1항부터 2n항까지 총 n개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2n 플러스 1항부터 3n까지 총 n개씩 짝을 지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같은 라인에 얘네들끼리 비교를 해보자고요. 1항과 n 플러스 1항의 차이는 곱하기 r의 n제곱, n 플러스 1항과 2n 플러스 1항도 n개 차이가 나므로 여기에서 r을 n번 곱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만 그러냐? 두 번째 짝지어지는 얘네들도 두 번째 항에서 n 플러스 2항까지 r의 n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모든 항들이 얘네들로부터 다 r의 n제곱씩 곱해져 있으니 얘는 r의 n제곱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런 식으로 생길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얘는 이제 a에서 c로 갈 때는 어때요? 2n개만큼 건너뛴 거니까 얘는 아래 2n제곱으로 묶어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얘가 똑같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얘는 A, B, C는 처음에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렇게 있었죠? 뭐가 곱해지고 있는가? 아래 n제곱씩 곱해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공비가 아래 n제곱인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리고 또 하나 B제곱, 등비중항이니까 B제곱은 AC. 근데 아까 SN이 P라고 했어요. SEN은 Q라고 했어요. 자, B는 바로 SEN에서 SN을 뺀 거죠. 그러니까 얘는 Q-P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C는 S3N에서 SEN을 빼는 건데 S3N을 지금 표현을 하자 하는 거죠. 근데 얘네가 지금 뭘 이룬다? 이렇게 세 개가 등비중항, 이 순서대로 등비중항을 이루니까 Q-P의 제곱은 P 곱하기 S3N 빼기 Q 이렇게 될 테고, 양변에 P를 나눌게요. P를 나누면 이렇게 S3N은 P분의, 이거 전개 좀 할게요. Q제곱 마이너스 2PQ, 그 다음에 더하기 P제곱, 그 다음에 빼기 Q가 이항하니까 더하기 Q인데 더하기 Q를 분모분자에 P를 곱하게 되면 네, P분의 순서대로 쓰기가 P제곱 빼기 PQ 더하기 Q제곱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얘네들이 등비를 이룬다 하고 그때 나오는 숫자들로 공식을 쓰시면 되고, 어쨌든 여기에서는 빈칸을 다 채우고 나니 3번이 정답이 돼요. 자, 양수 x는 n 더하기 알파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때 n은 정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어떤 양의 소수 부분을 얘기한 거죠. 자, 이때 알파 n x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자, 알파에서 다음 항을 나눈 거죠. 뭐 얘는 공비의 역수일 거야.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알파 n x의 관계니까 알파에서 n을 나눈 거면 n에서 x를 나눈 것과 똑같아야 돼. 그래서 x분의 n이 가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에도 똑같이 넣었어요. 자, 근데 한편 n과 알파는 0이 아니므로, 자, 왜 0이 아니지? 사실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이 없고, 일단 요식을 쭉 한번 볼게요. 자, 1보다 n이 크거나 같다. 그리고 n이 알파분의 n보다 작다. 근데 이 알파분의 n은 아까 위에서 x분의 n 이거 역수하고 똑같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요 부분이 어떻게 되죠? n분의 x가 되는 건데, 얘가 n분의 x가 n 더하기 알파니까 지금 요렇게 쓴 거고요. 얘를 다시 분자를 더하기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1 더하기 얘는 n분의 알파. 네, 지금 여기가 얼마가 들어갔죠? n분의 알파가 나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근데 일단 나는 n은 1이야? 갑자기 이것도 몰라도 상관없어. 어쨌든 우리는 여기만 확인하면 n분의 알파를 확인하는 거라고요. 나의 값이. 자, 근데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일단 여기에서 n을 기준으로 볼게요. n은 일단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얘보다 어떤 값이 있는데 이 값은 2보다 작대. 그러니까 얘가 어떤 값이 있는데 어떤 값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보다 2가 더 큰 거야. 왜 2보다 작냐? 이것도 설명이 어떻게 되냐면,
알파는 0과 1 사이의 값이죠. 근데 n은 정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n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1 이상일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1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에서 이거를 더한 거는 2보다 작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른 거 다 몰랐어도 이 n이라는 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정수구나. 그러면 n은 1밖에 안 나온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n은 1을 어디에다 집어넣자? 여기에다 집어넣자. 그러면 n분의 알파는 x분의 n에서 1을 넣었더니 알파 곱하기 x가 얼마다? 알파 곱하기 x가 n제곱인데 걔가 바로 1입니다 하고 나온 거죠. 근데 알파는 바로 뭐예요? 알파는 x-n인데 역시 n에 1을 대입하면 x-1이거든요. 그래서 x-1에 x를 곱한 게 1이다. 빼기 1한 게 0이니까 x제곱 빼기 x 빼기 1은 0. 자, 근해 공식으로 x 찾아주시면 돼요. x는 2분의 1 풀마 루트 1 빼기 4 있으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된 거죠. 근데 x는 아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빼기 안 될 테니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될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인 게 1이고 가는 n분의 x 가는 x분의 n 그 다음에 가는 x분의 n 어딨죠? x분의 n 그 다음에 나는 알파분의 어디 갔어? n분의 알파죠? 네, 그러니까 4번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아까 왜 n과 알파가 0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알파가 0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x는 n이 되죠. 자, 근데 알파는 0이고 x도 n이에요. 근데 여기서 공비가 얼마인 거죠? 여기서 1인데 지금 0에다 1을 곱해서 n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n도 0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n도 0이고 알파도 0이면 x는 0이 돼서 양수 x를 성립하지 않으니까 알파는 0이면 안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n이 만약에 0이라면 x는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알파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뭘 하자? 넣어보자. 자, 알파 그리고 n은 0이고 다시 x인데 x가 알파랑 똑같으니까 알파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알파에서 뭘 곱해야 0이 되는가? 자, 둘 다 0일 수는 없으니까 알파는 0이 아닐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를 곱하더라도 어쨌든 0이 돼야 돼. 왜? 0에다 뭘 곱해도 0이니까. 그러니까 알파가 0이 돼야 돼. 역시 둘 다 0이 되기 때문에 양수 x가 아니라 x 자체가 0이 돼서 n과 알파는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자, 빈칸 넣기는 이거를 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빈칸만 채우자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알파엔 x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 그럼 알파에서 n을 나눴어? 그럼 n에서 알파를 나눠? 그래서 x 이거 분모 분자 잘 쓰세요. n 나누기 x니까 x분의 n을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가 다시 넣었어. 근데 우리는 여기만 보시면 된다고요. 여기가 지금 n분의 n 더하기 알파. 요거는 우리가 n분의 n 더하기 n분의 알파 이렇게 쪼개는 거니까 n분의 알파가 바로 나가 되는구나 하시면 됐고, 그 다음에 이 과정 모르더라도 n이 1이면 이제 여기에다 대입했을 때 1 대입하면 알파 x가 1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n이 1인 거를 이용해서 알파는 x-1이다까지 요게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래서 x-의 x는 1을 만족하는 자, 수열 an에 대하여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자, a1은 2고요. a2는 5다. 이때 sn 플러스 1에서 sn-1을 뺀 거죠. 얘는 지금 n-1항까지 합을 싹 뺐기 때문에 n항과 n 플러스 1항만 남을 거예요. 이거의 제곱은 4배의 an 플러스 1에 더하기 9와 똑같다 이런 얘기인데, 자, 요거를 2항을 할까요? 얘를 2항해서 자, 얘를 2항하니까 얘가 빼기가 되고 여기에는 자,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다시 완전 제곱식이 돼요. 그러니까 일일이 풀지 않아도 얘가 an 빼기 a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된다 라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an 빼기 a의 n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일 텐데,
자, A1보다 A2가 A2보다 A3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3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다시 말하면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게 3이다. 즉 뭐다? 공차가 3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3이니까 an은 어떻게 생겼다? 3n 빼기 1인데 A10은요 10 대입하니까 29